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배운 문제를 이렇게 완성해 볼게요. 토론회를 통해 지구촌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 방법을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 발표해 봅시다. 다 같이 따라 읽어 볼까요?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차 시험 끝난 거 축하합니다. 빠람빠람빰. 빰. 안녕하세요. 송민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신나네요. 제가 1차 시험 때 뭐 한자라도 적을까 했는데 괜히 그러면 더 부담되실 것 같기도 했고 그냥 평소처럼 잘하는 마음에 아무 말씀도 안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축하를 전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제가 영 좋지 않은 곳을 다쳐서요. 다른 작업을 하기에 무리가 있었던 점도 있습니다. 뭐 각설하고 이제 1차 시험 뭐 잘 보셨든 못 보셨든 간에 이 면접이라는 관문이 남아있죠.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쓰이고 답답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 실현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정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 1차 시험 가채점 해봤는데 완전 망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도 저 면접 준비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하세요. 왜냐하면은 임용 자체를 포기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 수업 실현이나 심층 면접 같은 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또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떨어진 게 무슨 문제인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간제 교사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 그걸 하면 호봉도 어차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뭐 삼수까지 해도 제 주변에 결국 임용고시 통과한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일하면서 몇 년이 되든 간에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면접 준비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리프레시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험에서 몇 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업 실현 먼저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수업 실현 꿀팁 넘버 원. 수업 실현은요, 진짜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원맨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학교 과제로 많이 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런 문제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내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나 지금 이 문제 잘 풀고 있다라는 것을 티내셔야 돼요. 이 조건 만족을 티내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다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상이 6학년 24명이죠. 그러면 보통 수업 실현에서는 모둠을 짜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보통 4명씩 여성 모둠을 하던가 또는 6명씩 내모둠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상황에서 4명씩 6모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인류의 보편적 문제의 종류가 좀 많았어서 4명씩 6모둠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6학년 1반 친구들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4명씩 6모둠으로 잘 앉아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의 강약이나 톤을 조절하면서 나 지금 조건 진짜 만족하고 있어. 요거를 계속 티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꿀팁은 웃기입니다. 사실 이 수업 실현이나 심층 면접은 시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면접관님들께서도 뒷번호 때에서는 피곤한 티가 많이 나세요. 저는 수업 실현 때 되게 뒷번호가 걸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님들께서도 사실은 수업 내용을 본다기보다 그런 분위기를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업 실현 시험을 비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천하제일 관상대회. 그러니까 그냥 흔한 말로 관상이 좋은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 뭐 수업 내용 잘 안 본다. 그냥 웃어라. 웃고 그냥 목소리 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상이랄까 인상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밝은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웃으면은 면접관님들께서도 웃습니다. 따라서 웃으세요. 되게 무표정으로 계시던 분들도 따라서 웃으시더라고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도 그냥 웃기면은 게임 끝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딱딱하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웃다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풀어지고 아 이거는 된다 하는 확신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로 웃고 좀 재밌는 요소도 넣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꿀팁. 강론 보기. 엥? 갑자기 여기서 웬 강론? 싶으시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과목을 딱 정해줘요. 국어나 사회. 그리고 심지어 성취 기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강론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이런 거의 해결법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온 해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며 토론할 수 있다. 여기서도 왜 좋은 근거의 조건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뭐 주장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장은 뭐 실현 가능해야 되고 이런 강론 내용들 있죠. 요런 걸 알고 있으면 수업 내용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렇다고 임용 1차 시험 때처럼 막 파고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냥 재미로 그냥 뭐 간편하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훨씬 수업 내용이 풍부하고 그냥 지금 1차 시험 때 달달 외워놓은 거 그냥 한 3분의 1만 가져간다. 대략적으로라도 가져간다. 그 정도만 하시더라도 진짜 훨씬 수업 내용이 풍부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막 2차 시험 준비할 때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서 살짝 죄책감이 들어요. 아, 아무리 1차 시험 끝났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풀어줘도 되는 건가? 하는 느낌으로. 그럴 때 뭘 보시면 되냐면요. 저는 이거 꽤 봤어요. 금쪽 상담소?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시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아니면 EBS 교육방송 이런 것도 보시면은 왜냐면 여기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다문 학생, ADHD 학생 또는 뭐 다른 여러 버전으로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학생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이런 데서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이런 ADHD 학생이나 다문 학생이 사실 이렇게 5명이나 나온 거는 거의 최초였는데 저는 이거 조건 보고는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약간 접신한 기분으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막 써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금쪽 상담소나 EBS 그 교육방송 막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한국은 유교 기반의 교육 사회가 되었나 막 이런 거 보면서 잠들고 너무 죄책감 들 때는 그런 거 보시면은 되게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 내용 꿀팁 4가지 전달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 실험 만능 틀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만능 틀을 왜 그렇게 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들도 해드릴 테니까요. 그 더보기란에 있는 만능 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지금 제 강의랑 같이 들으면서 노트 필기도 좀 하시고 하면은 훨씬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띠링띠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볼 시험지입니다. 거의 다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의식의 흐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 더불어 사는 우리? 그래. 인류의 보편적 문제? 아, 이거 사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나 다를까? 6학년 24명인데 다문화 학생 4명, ADHD 학생 1명이구나. 꽤 많네? 그치만 괜찮아. 나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름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좀 골치 아팠어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시험장에 가면은 되게 그 학생들 이름 생각해내는 것도 고역이에요. 저는 다문 학생 4명이라서 뭐 빅토리아, 뭐 쯔위, 케빈, 뭐 파마니 이런 식으로 다 나눴던 것 같아요. 아이돌들 생각하면 좀 쉬워요. 다니엘 막 이런 친구들. 영어 이름 최대한 많이 떠올리는 연습도 해놓으시고요. 뭐 이런 학생도 그냥 철수, 영희 이런 쉬운 이름도 괜찮고 아니면 뭐 친한 동기들, 전 부모님 이름도 했습니다. 정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학생 이름 떠올리기 좀 골치 아프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고 과목은 그래 국어 사회내 성취 기준. 토익 토론. 그리고 매체 자료. 못하네요. 지구촌 아니고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실험 부분 보통 여러분 수업은 3부분으로 나누죠. 도입, 전개, 정리. 근데 여기서 도입 중간부터 전개 중반이면은 요거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개는 여러분들 활동을 2개로 해도 상관없고 3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활동을 2개로 할 거면은 활동 1까지만 해야겠죠. 그리고 활동을 3개로 할 거면은 활동 2 중반까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입은 제일 첫 부분 제외하고 동기유발부터 저는 했습니다. 왜냐면 동기유발이 있어줘야 저는 수업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동기유발부터 활동 2 중반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도입 이렇게 잘려 있어도 여러분 동기유발은 좀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의 흐름을 위해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수업 실현 조건. 제가 아까 수업 실현 꿀팁 넘버 1이 뭐였죠? 내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를 티내라. 뭔가 목소리를 크게 하던가 말을 느리게 하던가 톤을 업 시키던가 해가지고 그걸 티를 내야 됩니다. 보면은 성취 기준을 반영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하세요. 이건 쉽죠. 그냥 성취 기준 대충 버무려가지고 배운 문제 하나 뚝딱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게 물음표였죠.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탐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하라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야죠. 이해가 안 돼도 교사와 학생의 질문. 이것도 좀 그러네. 왜냐면 교사의 질문만이 아니라 학생의 질문도 있대요. 그럼 학생의 질문?
그래요. 사실 질문, 개념 질문, 토익 질문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실현하시오. 에? 학생도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 종류도 3개나? 심지어 나 이 질문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뭐 사실 질문은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일 거고 개념 질문은 개념을 확인하는 질문일 거고 근데 토익 토론 질문은 뭐 하는 질문이지? 그래 이것도 물음표. 그 다음 학생 실태를 반영하여 지도하시오. 이거는 괜찮아요. 아까 그 다문화 학생 4명이랑 ADHD 학생 1명 고려해서 지도하라는 거죠. 이것까진 괜찮았는데 요 2개가 가장 좀 까다로웠고 실제로 경기도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요 2 조건 때문에 좀 되게 까다로웠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실현 조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사시 침범이 되면 안 돼서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밑에 나와가지고 보통 이런 차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놓치기가 쉽거든요. 저도 이 수업 실현 연습하면서 요거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깎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은 본시라고 적혀있는 게 여기 3차시만이죠. 3차시는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인류의 보편적 문제 있잖아요. 아까 떴던 거 기하종식, 빈곤종식 이런 건 이미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차시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구상지를 쓸 때 활동해서 여러분들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하는 순간 점수가 깎이겠죠. 왜냐면 그건 이미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차시침범 또는 뭐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뭔가 자료를 만들어 볼까요? 홍보해 볼까요? 이런 거 해도 틀리겠죠. 왜냐면 다음 차시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차시 침범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빠뜨리기 쉬운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만능 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얍! 액션! 이게 바로 만능 툴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시험지 있죠? 그거는 못 들고 들어가요. 들고 들어갈 수 있어도 볼 정신이 없어요. 이 구상지라는 걸 주는데요. 이 구상지가 2장일 수도 있고 1장일 수 있는데 그냥 1장으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면접관님들 앞에서 막 면접 그 구상지 2장씩 뒤적거리면서 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좀 비추. 그냥 1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건 부분인데요. 1장을 이렇게 접으셔요. 이렇게 4칸으로 접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종이가 마땅히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4칸으로 접으셔가지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사실 아까 조건을 보면은 도입 반부터 했었어야 됐죠. 근데 만능 틀이니까 일단 도입 제일 처음 부분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입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전치 상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황 설명이라 하면 아까 봤을 때 6학년이 대상이었죠. 그럼 이렇게 해야죠. 6학년 일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죠?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였죠.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을 진짜 하나하나 다 만족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 시험지에 있었던 글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내 수업 안에 넣는다. 그런 느낌으로 여기 프로젝트 수업 더불어 사는 우리 이것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4명 4명씩 6모듬으로 잘 앉아주었네요. 언급하시고 요거는 그냥 적어놓는 거죠. 무조건 있어요. 학생의 특징이 무조건 있고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적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지는 못 들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어떤 아이들이 몇 모둠에 있는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1, 2, 3, 4모둠에 다문화 아이 있고 5모둠에 ADHD 친구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수업 실현을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지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여기에 1, 2, 3, 4, 5, 6모둠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순회지도 할 때 1모든 가서 다문화 친구 케빈 도와주고 2모든 가서 빅토리아 도와주고 3모든 가서 파마니 도와주고 4모든 가서 뭐 아무 또 누구 한 명 도와주고 그 다음 5모든 가서 ADHD 친구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서 그 반의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반의 모습이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돼요. 몇 모듬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적어놓고 얘는 언급은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상기를 들어가야죠. 상황을 다 설명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죠? 맞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대해 배웠었죠? 하고 이렇게 Q는 발문을 하고 A는 학생들 답변. 이거는 근데 아까 문제에 적혀 있었죠. 맞습니다. 1모듬은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근데 이때 학생들 답변은 이걸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미러링.
당연히 지금 학생들은 없고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거니까 가상의 학생들이 답변하는 얘기는 저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 분들께서도 저의 가상 학생들이 하는 답변을 알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의 가상 학생들이 하는 답변을 제 입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심사위원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1모둠은 빈곤 종식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았었죠. 아, 맞아요. 2모둠에서는 기하 종식에 관해서 알아봤었죠. 이런 식으로 모둠마다 하나씩 저는 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차시에 한 모둠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좀 탐구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상황 설정을 하고 전시 상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드디어 동기 유발을 해줘야겠죠. 전 동기 유발은 무조건 요걸로 했습니다.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마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했을 때 같이 공부했었던 스터디원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어서 왜 모둠이 있으면은 그 모둠 안에도 또 역할이 있어요. 뭐 입금이도 있고 기록이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할 텐데 그 모둠의 입금이 책상 안에 궁금이의 편지라는 거를 제가 숨겨놨다는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전에 각 모둠의 입금이들의 책상 안에 궁금이의 편지를 넣어두었는데요. 입금이가 그 편지를 꺼내서 모둠분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어머 잘 찾고 있네요 이러면서 약간 원맨쇼 한번 해주시면은 심사위원분들도 되게 많이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궁금이의 편지를 하고 그리고 동기유발을 뭐 영상으로 하시든 편지로 하시든 간에 무조건 그 내용을 물어보셔야 돼요. 영상 속 내용이 무엇이었죠? 궁금해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 편지나 영상의 내용은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제가 수업을 하려는 배운 문제, 수업 목표랑 관련이 있어줘야겠죠. 수업 목표는 아까 시험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취 기준을 모두 버물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으로 하였고요. 또 지구촌 갈등을 해결했을 때 뭐 좋은 점, 장점 이런 거를 확산적 발문으로 하나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취 기준에 토의 토론이 있었고 매체 활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해볼 텐데 그때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줘야겠죠. 그래야 답변으로 토론이라는 답변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또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어줘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매체 자료라는 질문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요약을 하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입금이 책상 궁금해 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실 그냥 과격하게 말하면 동기 유발은 무조건 배운 문제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재미만 있는 동기 유발 절대 안 되고 동기 유발은 무조건 배운 문제랑 관련이 있고 배운 문제에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족시키는 발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도입에서 그럼 동기 유발까지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배운 문제랑 활동을 소개하는 거예요. 배운 문제는 저는 그때 요렇게 설정했어요. 조건 중에 하나인 토론,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찾기,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 발표해보기. 요렇게 3개 다 포함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배운 문제를 이렇게 완성해 볼게요. 토론을 통해 지구촌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 방법을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 발표해 봅시다. 다 같이 따라 읽어 볼까요?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건 만족시키고 있다. 이거 티 내셔야 돼요. 그냥 토론을 통해 지구 갈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진짜 오은영이 접신했다. 금쪽 상담소를 보면 진짜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약간 오은영 선생님만의 화법이 있어요. 매체 자료를 찾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탁탁 찝는 듯한 그런 말투로 말씀을 해주셔야 얘 진짜 피곤해 보이세요. 귀에 꽂아 드려야 돼요.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좀 들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운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저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했어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뭐 해보자, 뭐뭐 해보자, 뭐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활동을 저는 이번에는 3개를 했어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뭐 2개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활동을 저는 느낌표하고 뭐뭐뭐. 두 번째 질문은 정해보자. 세 번째 활동은 발표해보자. 왜냐하면 활동명이 직관적이지가 않으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제 머릿속에 있는 저만 알고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들을 때는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활동 1, 탐구해보자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 이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정해보자 우리 모둠의 해결 방법. 세 번째는 발표해보자 우리가 만든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해보자 우리가 만든 지구촌 해결 방법에서는 당연히 매체 자료를 쓸 테고, 근데 저는 이 활동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활동 2 반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걸 왜 하필 탐구해보자라고 그때 제가 설정을 했냐면요. 아까 그 시험지의 조건 중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탐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탐구라는 조건을 어떻게 녹이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녹여야 되니까 활동 명예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활동 1을 탐구해보자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요 옆에 개짝 모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개는 개인 활동, 짝은 짝 활동, 그리고 모는 모둠 활동이에요. 활동 1은 무조건 개인이나 짝으로 하면 좀 좋고요. 활동 2, 3부터는 모둠 활동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는 뭐 개짝모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뭐가 되든 간에 모둠 활동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 활동 1은 짝 활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짝 활동으로 해서 짝 활동으로 해서 탐구를 해보는 거죠.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짝 활동으로 해서 스스로 탐구를 해본 다음에 그렇게 탐구한 바를 가지고 정해보는 거죠. 뭐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만족이 되죠. 여기 매체 자료 있었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활동은 뭐뭐 해보자, 뭐뭐 해보자, 뭐뭐 해보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하시고, 개인 활동인지 짝 활동인지 모든 활동인지까지 정하신 다음에 전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띠링띠링! 자, 그러면 전개 부분에서도 무조건 적용되는 만능 틀이 있어요. 뭐냐면요. 일단은 활동 설명이랑 활동 규칙, 시간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 활동은 여러분 짝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태블릿을 사용하는 활동인데요. 이 태블릿은 좀 넣어주면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뭐 1인 1태블릿 이런 정책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심층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공부하실 텐데 그런 정책 여기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수업 나눔하실 때 말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태블릿 해줘서 뭐 나는 에듀테크를 수업에 녹였습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면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뭐 대세를 따르는 거죠. 태블릿을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단지 좀 주의할 거는 태블릿에는 학생들이 아무 자료나 조사하게 하면 안 되겠죠. 뭐 너네가 알아서 구글에서 조사해봐라, 유튜브에서 조사해봐라 이렇게는 안 되고, 바로 학습 꾸러미 또는 클라우드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학습 꾸러미가 있어요. 학습 클라우드가 있어요. 뭐든 괜찮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릭하면은 유튜브 링크도 있고 뉴스 기사 링크도 있고 막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을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탐구 결과는 여기 패들렛에 적는 거고, 그리고 또 태블릿 사용하실 거면은 반드시 규칙 언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뭐 모둠 활동을 한다고 할 때도 모둠 활동 규칙을 언급하셔야 되고, 그런 거는 좀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 규칙, 저는 태블릿 활용 규칙은 좀 웃기지만은 3필 규칙이라는 걸 그냥 혼자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뭐 태블릿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정했던 3필 규칙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이러면서 필요한 사이트만, 필요한 시간에만, 로그아웃과 전원 끄기는 필수! 이런 식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필 규칙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규칙들 되게 많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나서도 우리 아까 동기유발 할 때도 동기유발의 내용을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질문으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활동을 설명했을 때도 활동 이해를 점검하는 질문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민수야, 활동 1은 짝 활동인가요? 개인 활동인가요? 또는 활동 1을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여 하는 활동인가요? 또는 활동 1을 어떻게 하는지 민수가 한번 요약해서 말해줄래요? 이런 식으로 점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점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었던 사실 질문이 있죠. 이게 그냥 조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사실 이렇게 적어 놓은 건요. 사실, 탐구 이렇게 컬러펜으로 칠해 놓은 거는 제가 좀 만족시키기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컬러펜으로 칠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좀 눈에 좀 잘 들어오기 때문에. 뭐 ADHD나 다문화 같은 건 저한테 어려운 조건이라서 그냥 쭉 적었지만은 탐구할 수 있는 수업?
뭐 사실 질문, 개념 질문 이거는 이런 것처럼 조금 까다로운 질문은 이렇게 큰 글자로 볼펜까지 쳐서 구상지를 적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을 점검하는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질문은 만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탐구하고 화살표를 적어놓은 이유는요. 아까 시험지에서의 조건이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는 수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내가 발문으로 탐구하는 질문을 하나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잊지 말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구촌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탐구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져주고 태블릿으로 조사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향하는 것이 바로 배움 중심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요 발문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활동 1을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 필요할 것 같나요? 하면은 10분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10분 타이머를 맞추겠습니다. 삑! 이런 식으로 BGM 같은 거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까지 정하고 나면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알아봅시다. 액션! 그럼 아까 전개해서 활동 설명해주고 활동 규칙 세우고 활동 시간까지 정했으면은 세트로 정했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순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순회 지도는 진짜 신나는 시간이에요. 막 롤 하는 걸로 치면은 막 거의 펜타킬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나는 학살의 시간인데 순회 지도를 하면서 이제 조건들을 막 패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까 시험지에서 누구누구 있어야 됐죠? 네, 다문화 학생 4명, ADHD 1명 이제 한 놈씩 잡아서 패면 되는 겁니다. 타이머 아까 설정했죠? 삑! 활동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구실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쪼그리셔야 됩니다. 쪼그리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우리 쯔위가 도움선을 들었구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쯔위가 쯔위가 지금 찾은 뉴스 기사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럴 때는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니까 이해가 훨씬 쉽다고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또 유유히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또 간섭해야겠죠? 케빈도 도움손을 들었군요. 지금 제가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같은 곳에 쪼그렸지만 여러분들은 돌아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이모듬 쪽에 가서 쪼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케빈, 도움손을 들었구나. 도움손 약속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손, 이거는 도와달라는 손. 나중에 진짜 실제 교실 현장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케빈이 도움손을 들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케빈 무엇이 어렵나요? 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구나 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이 함께 만든 단어 사전은요 사실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중언어 사전. 근데 애한테 어떻게 이중언어 사전이라고 말을 해요. 한국인이 듣기에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만든 이중언어 사전을 꺼내볼까? 이렇게 하시기보다 좀 순화시켜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같이 만들고 있었던 함께 만든 단어 사전 서랍 속에서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게 하고 서랍 속에서 케빈이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나요? 찾았다고요. 다행입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이번에는 사실 요 ADHD 아동 지도에 관해서 이것도 후기 중에서 좀 어려웠다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어머, 철수야. 철수는 왜 지금 수업 시간인데 태블릿으로 뭐 질문을 탐구하지 않고 친구들과 떠들려고만 하고 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실 산책을 해볼까요? 하고 왜냐하면 ADHD 아동은 좀 돌아다니고 이거 그냥 금쪽 상담소에서 알게 된 거예요. 돌아다니고 뭐 자기가 선호하는 표현을 하다 보면은 좀 되게 많이 나아진대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저는 교실을 산책하는 척을 했어요. 막 실제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자, 어때 철수야?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니? 그렇지. 친구들이 다들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지. 친구들이 찾은 의견 중에서 철수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니?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고 그렇다면 철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해보자. 글이 아니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 철수의 몸으로 표현해도 좋으니까 철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창의적인 게 잘 안 떠오른다 싶으면은 집중 못하는 아이한테는 그냥 이게 제일 보편적이네요.
철수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같이 첫 학기에 정했었던 교실 규칙 기억나나요? 네, 철수가 교실 규칙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교실 규칙이었죠? 자, 그럼 집중해서 다시 활동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보편적이고 좀 말도 안 되니까 그냥 규칙을 좀 떠올리는 것만으로 갑자기 집중 못하는 친구가 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ADHD 친구는 좀 활동적인 걸로 처방을 한다던가 또는 뭐 선호하는 표현법으로 하게 한다던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이 못하는 것 말고 좀 잘하는 것 위주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좀 레벨을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수준별로 해주셔야 나중에 수업 나눔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아동들만을 위한 뭐 수업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수준별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교실 규칙 떠올리기만으로는 내가 수준별로 지도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다 조건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전개에서 순회지도까지 했으면은 이렇게 하고 활동이 끝날 게 아니라 활동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이 학생들 발표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였죠? 학생들 발표는 무조건 미러링 제 입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띠링띠링 자, 활동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타이머 올리는 것도 제 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띠링띠링 활동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태블릿으로 한 수업은 저도 태블릿으로 보는 척 해야 돼요. 선생님이 패들렛으로 지금 관찰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막 이러면서 원맨쇼 이렇게 마이크로 막 하시다가 자, 그러면 자신과 짝이 쓴 패들렛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발표손을 들어볼까요? 뭐 이러면서 발표손을 이렇게 들어주고 1모듬에 민수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이거 기하민수라고 적어놓은 건요. 민수가 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민수네 모듬이 기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민수네 모듬은 기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조사하기로 했었죠. 어떤 방법을 조사했나요? 지난 과학 시간에 배웠던 GMO 작물을 해결 방법으로 잘 탐구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시험지에 있었던 개념 질문 요거를 한번 넣어줬어요. 개념 질문으로 사실 이런 건 임기응변이죠. 그래서 좀 많은 문제를 보시고 좀 많이 어려운 문제도 보시고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스터디원들이랑 되게 화장실 가는 거 엄청 참고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상황에서 수업 실현해보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임기응변이 엄청 많아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왜 문제가 이렇게 더러워하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면 좋은 게 임기응변이 되게 늘어요. 그리고 이게 그 구상지 쓰는 것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7분 안에 써보기, 5분 안에 써보기 이런 식으로 또는 구상지 없이 해보기 이런 식으로 되게 극한으로 해보시다 보면은 이런 개념 질문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다 보니까 GMO 작물 같은 좀 어려운 답변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민수가 지금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GMO 작물이었죠. 근데 GMO 작물의 개념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개념 질문이 되면은 영희가 GMO 작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GMO 작물이란 뭐 유전자 변형을 통한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말 하는 게 강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교과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런 답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강론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채웠으니까 마음 가볍게 이제 이모든 뭐 하면 되겠죠. 뭐 인구와 관련해서는 인구 억제나 출산 장려 정책 이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자 그럼 우리 활동 1을 끝냈으니 서로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다고 응원하고 활동 2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활동 2부터는 반복이죠. 그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라고 했죠? 활동 설명이랑 활동 규칙 세우고 시간 정하는 거.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그 제목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번 활동은 모듬 활동입니다. 패들렛을 보고 모듬 토론을 통해서 우리 모듬만의 해결 방법을 한 가지 정해주세요. 하는데 여기서 또 토의 토론 질문을 하나 넣어주셔야겠죠. 왜냐면 시험지에서 넣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 토의 토론 질문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냥 교과서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뭐 교과서 내용에 뭐 좋은 주장, 뭐 좋은 근거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절한 주장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결 방법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번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이렇게 묻고 맞습니다.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법이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토익 토론과 관련된 그냥 질문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저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토익 토론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활동 3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화살표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토익 토론 질문을 넣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A는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명확하게 말하기, 연관성, 뭐 실현 가능성 따지기 뭐 이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을 설명하고 그리고 활동 규칙 여기선 따로 규칙을 정하지 않았어요. 요 토익 토론 질문을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 시간까지 정했으면은 뭐 토론하는 거니까 15분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15분 선생님이 타이머 설정하겠습니다. 삑! 이것까지 똑같이 완전 같은 패턴으로 하시고 그다음 2번에서는 또 순위지도 들어가면서 펜타키를 해주셔야죠. 지금 여기서 몇 명 도와줬죠? 1명, 2명 했으니까 ADHD 했고 다문화 2명 남았죠. 남은 다문화 학생 2명은 파마니와 빅토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듬의 한이, 파마니가 도움선을 들어주었네요. 한이는 무엇이 어렵나요? 모두먼들이 한이가 말하고 있는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이의 짝 민지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아까 한이랑 함께한 민지가 한이의 설명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다 같이 민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민지가 한이의 설명을 보조해주니까 더 잘 이해가 된다고요? 좋습니다. 사모든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흔하죠. 동료가 도와주기. 동료 교수. 어려우시면은 그냥 친구가 도와주게 만드세요.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게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빅토리아. 근데 진짜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서 실제로 빅토리아로 했는데 제가 그 실제 현장에서 빅토리아 도움선을 들었네요 했는데 면접관 분들이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로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EBS 방송에서 봤던 건데 언어 장벽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현장에서 잘 떠오를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 장벽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는 너무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문화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특히 이 수업에 그 문화와 관련된 차이를 넣으면 좋은 게 지구촌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빅토리아에는 너무 언어만 했다 싶어가지고 문화 장벽을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빅토리아 무슨 일이 있나요? 하니까 자신의 나라에서는 미국에 온 컨셉이었어요. 컨셉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기아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GMO 같은 효과가 의심된다고 하는군요. 하면서 그러면은 이때서 그냥 너무 할 게 없어서 동료 교수를 했습니다. 그럼 모두먼들 중에서 빅토리아에게 뭐 설명을 해줄 친구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철수가 말하기를 뭐 지구촌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이제 이해되었나요? 하면은 끄덕끄덕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여기서 토익 토론 질문을 하나 더 넣은 게요. 칭찬하는 거를 하나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육모듬이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토익 토론 질문을 적절히 활용해서 토론을 하고 있군요. 특히 영희가 민수에게 주장과 근거에 관련성을 묻는 거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토익 토론 질문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짚어줬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리죠. 정리는 사실 제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그치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는 저는 딱 이 세 가지 썼어요. 세 가지 연달아서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스스로 체크 활동지입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스스로 체크 활동지를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뭐 5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3문제 이상으로 맞췄으면은 그 심화학습지, 쑥쑥이 3문제 언더로 맞췄으면은 튼튼히 보충학습지 더 튼튼해지라고. 그래서 뭐 3문제 밑으로 맞춘 학생들은 지금 튼튼이를 줄 테니까 이거 숙제해 오시고 3문제 넘게 맞춘 사람들은 쑥쑥이 내줄 테니까 쑥쑥이 숙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것도 뭐가 되냐면 수준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개별화 학습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무조건 써야 되죠. 정리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배움 노트를 쓰는데 배움 노트만 하면은 또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움 노트를 RR이라는 걸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체크로 우리 수업 복습하고 또 숙제까지 나눠 받았으면은 책상 서랍에서 배움 노트를 꺼내 봅시다. 우리 배움 노트를 꺼내서 RR이 활동을 해볼 건데요. RR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KWL 기법 기억하시나요? 이 RR이는 KWL이고요. 요 R은
알고 있었던 거. 요 R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래서 이 E는 이제 더 알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KWL이죠. 그래서 배움 노트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서 RR이 활동을 해봅시다. R, 알고 있었던 것. R, 알게 된 것. 이제 더 알고 싶은 것을 배움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심사위원분들은 무조건 KWL인 거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수업 나눔에서 녹여내기 좋기 때문에 이런 장치 하나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를 해야겠죠. 마지막 평가는 당연히 간단하게 뭐 형성평가 같은 거 하시기보다 자기평가랑 동료평가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아이들한테 자기평가 해볼까요? 동료평가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평가는 그냥 기분 좋게 스스로 돌아보기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고, 동료평가는 좋아의 활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평가라는 말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우리 좋아의 활동하면서 이번 수업 맞춰봅시다. 이번 수업 내내 친구들의 활동에 대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서 친구에게 전달해 줍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동료평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하면은 정리는 마무리됩니다. 정리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만능 틀에 대한 설명을 작년 경기도 시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산이 남았죠? 심층 면접. 뭐 수업 나눔도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어도 남았죠. 영어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질문들도 있으실 텐데요. 꼭 스터디 해야 되나요? 뭐 학원 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제가 이 만능 틀을 기반으로 실제로 수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하는 영상들 쭉 보니까 유튜브에서 되게 완벽하게 하신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한 1.5점 정도 까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실수도 하고 절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점수가 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제가 했던 거 거의 그대로 좀 실수하는 것들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받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의 부끄러운 수업 실현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화이팅!